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 갈 일은 늘고 요금은 자꾸 올라갈까?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혜택이 참 많은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진 정책 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신청도 쉬운 제도 12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았으니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넓어졌고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자녀 없이 혼자 사시는데 매달 식비 공공요금이 빠듯해 외식 한 끼도 망설여지곤 하셨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매달 34만 4천 원을 받으면서 집에서 김밥 한 줄, 라면과 반찬까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게 되셨죠. 그날 따뜻한 밥 한 끼 하시고 앞으로 조금은 여유롭겠네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생일 전달에 맞춰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요금 절약법이에요. 시니어 전용 요금제로 전환하시면 월 3만 원대 요금제로 통화와 문자 중심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의 어르신은 매달 5만 원에서 6만 원 넘는 통신비의 부담을 느끼셨는데 시니어 전용 요금제로 바꾸고 월 요금이 3만 원대로 확 줄었다고 하시며 자식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전화를 쓸 수 있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은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통신사 창구나 대리점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무인기기 사용법입니다. 요즘 병원이나 은행도 키오스크를 먼저 사용하게 되죠.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홍정숙 어르신은 병원 접수 키오스크 앞에서 남에게 내 민감한 정보를 보여줘도 되는 걸까? 혹은 내가 누군지 검색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멈칫 서성이다 다시 돌아서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디지털 수업에 참여하시고 나서는 손수 화면을 터치해 예약 번호를 발급받고 무인 주문기에서 자녀 식사값을 결제하시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 하셨답니다. 디지털 배움터 수업 듣고 싶어요 라고 복지관, 도서관, 동주민센터에 요청하시면 무료 강좌 안내와 함께 직접 신청해드려요. 네 번째는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의료, 정서, 생활 지원이 한 번에 지원되는 맞춤형 방문 서비스예요. 박영애 어르신은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데 의료도 받고 정서 상담도 받고 집안 청소나 식사도 도와주는 통합 돌봄 서비스 덕분에 누가 나를 살펴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긴다며 정기 방문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1:1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의 안부와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인데요. 혼자 계시는 날이 많거나 자녀나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제도죠. 조혜란 어르신은 혼자 계실 때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거나 아프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제도를 신청하시고 나서는 매일 오전 10시경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시죠? 라는 전화가 걸려와요. 한 번은 그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직원분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덕분에 사고 예방과 정서 안정,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AI 안심 확인 서비스 신청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는 초기 치매도 대상이 되는 인지지원 요양보험입니다. 진단 후 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및 보조기기 지원도 가능해요. 백은숙 어르신은 기억력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초기 치매 진단 이후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죠. 이후 주간보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보조기기 지원도 신청해 생활이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던 가족분도 이제는 나도 조금은 쉴 수 있겠구나 하시고 한숨 놓으셨다고 해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 상담만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제도입니다. 디지털 도움, 지역 기록 정리, 동네 돌봄 보조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시니어 클럽에 가셔서 일자리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요청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정보는 요즘 어른 노트 채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8번째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 돌봄주택을 통해 주거 환경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선아 어르신은 단독주택에서 생활하시다가 계단이나 문턱이 높아 외출도 어려우셨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현관문 입출입이 편해지고 문턱도 낮아져서 안전하게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탁 트인 창밖 풍경만 봐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셨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의료비 감면 혜택입니다. 저소득 시니어의 경우 외래 진료 시 기존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박영자 어르신은 관절염으로 매달 병원을 갑니다. 예전엔 매번 외래 진료비가 2~3만 원씩 나와도 그냥 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본인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고 신청했더니 진료비가 1만 원 이하로 줄어들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마워하셨어요. 병원에서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감면 여부를 즉시 상담해 드립니다. 10번째는 고령자 고용 개선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임금 삭감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에서 마련 중이에요. 장영수 어르신은 정년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았는데 고용센터 상담 후 정년 연장 일자리에 취업하셨습니다. 전과 동일한 임금으로 일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되니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 상담 창구에서 60세 이후 일자리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11번째는 교통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자세히 알려드렸듯이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교통카드 한 장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나 마을버스를 위한 바우처도 함께 지원되고 있어 교통비 걱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남순 어르신은 지하철을 자주 타시는데 무료가 된다 해서 신청하셨고 택시 바우처도 함께 신청해서 월 5만 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했다고 하세요. 한 번은 혼자 외출하실 때 이용하시고도 택시 요금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셔서 어르신용 교통카드 등록하고 싶어요. 또는 교통비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등록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식사 지원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 배달 또는 복지관 외식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에요. 정미자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챙기기가 힘드셨는데 배달 도시락 서비스를 받으시고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복지관 외식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정갈한 한 끼 먹는 기분이 너무 좋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시군구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지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2가지 제도는 얼마나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는 현실적인 혜택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우리 동네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조사하고 알려드릴게요. 요즘 어른 노트는 시니어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여유로운 하루 보내세요.